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저희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영상 올려주시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세금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초보일 때 용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유튜브 찾아보면서 며칠 동안 신고하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굉장히 금방 끝나는 그런 과정인데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가 어렵고 또 매출을 어떻게 산출해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고 또 부가세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외 직구 대행업이잖아요. 부가세를 다른 일반 도소매 업종과 다르게 신고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일반 도소매 업종인데요. 다른 업종은 고객 결제 금액이 전체의 판매 매출이라고 했을 때 제품 원가,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할 때 원가랑 그 다음에 배송비, 그 다음 마켓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또는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적격 증빙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홈택스에서 전체 매출분을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한 금액들이 이렇게 공제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순마진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체 매출이라고 했을 때 마켓 수수료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돼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품 원가, 저희가 타오바오나 1688에서 결제하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세금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적격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배송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비용이 불러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우리가 전체 고객 결제 금액, 매출분을 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비용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이 부분이 우리의 마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하고 좀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작성해서 상품 주문건마다 원가를 얼마를 썼으며 그 다음에 배송비로 얼마를 썼는지를 다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장부를 작성해 놓으신 분들은 세금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다 따로 장부를 만드셔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우리 전체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출을 국세청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진 부분을 신고를 할 텐데 마진 부분과 이 쿠팡에서 신고한 매출이 다르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다 정리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국세청에 조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마진 부분을 산출해내고 매출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사업자 하나에 대한 매출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A1번 열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여기 빨간 색깔 셀 부분에다가 함수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함수를 넣어놓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다운받으면 값이 다운이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숫자 그대로 다시 입력하기 위해서 방금 그 과정을 거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운을 받아줘요. 파일, 그 다음에 다운로드, 그 다음 엑셀로. 자, 그러면 다운이 되고요. 다운받은 파일을 여신 다음에 이 개인정보 부분은 다 지워주시면 돼요. 고객의 개인정보는 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셀을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자, 어떤 합계를 구할 거냐면 상품 결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이 열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합계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함수를 쓰셔도 되는데 I 6번부터 I 6번 열부터 800번까지 850까지 하면은 이렇게 합계가 나오거든요. 합계. 조금 크게 해가지고 네, 상품 결제 총 합계. 이거는 이제 고객 결제 금액을 합계를 낸 거예요. 이 사업자에 대한. 그 다음에 정산 예정 금액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해외 결제 금액 합계를 내시면 돼요. 자, 해외 결제 금액은 843-0005 843-0005 자, 요렇게 합계를 내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낸 비용에 대한 합계를 내야 돼요. 국제 배송비랑 그 다음에 화물 택배비나 관부가세를 내가 고객 대신 대납한 그런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합계를 내시면 돼요. 일단 배송비부터. 배송비는 340-3159. 340-3159. 그 다음에 화물 택배비랑 관부가세 비용.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칸을 합계를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22,189원. 이렇게 기타 비용까지 합계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순마진을 계산하고 부가세 신고할 매출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출해서 여기다가 이 총 합계, 고객 결제 금액에다가 빼기 원화 금액 합계, 그 다음에 국제 배송비를 빼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까지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할 매출은 461만 257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홈택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홈택스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업장 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내가 신고할 사업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사업자 전환. 그리고 나면은 여기 첫 화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 확정 신고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간이과세자시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기간도 1월부터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24년도에 12월 31일까지 매출이 없었다라고 하시면은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고요.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계산한 대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부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마켓별로 조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요게 끝나고 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이 매출 있죠? 이 매출은 어디에 쓰냐면 펼치기를 누르시면 기타 매출분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매출분. 그래서 여기서 기타 항목에다가 입력하기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 매출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4610257. 자, 그리고 입력 완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쓴 비용에 대해서 좀 불러오는 곳이거든요. 사실 간이가세자인데 4,800만 원 매출이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부가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신고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넣고 싶거나 좀 전체 매출을 좀 줄이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출을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대지 비용까지 빼줬어요. 우리가 대행지 비용을 뺐거든요. 그런데 배송 대행지 비용을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하셔서 이게 불러와지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출에서 빼시면 안 되고 이거를 더해서 그러니까 461만 원에 340만 원을 더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불러오기를 해서 입력 완료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홈택스 홈 화면에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 여기에서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사업상 필요한 그런 비용을 지출할 때 쓰는 그 카드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미리 좀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등록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등록한 카드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4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내가 사용한 내역을 쭉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제 대상인지 불공제 대상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사업장으로 쓴 게 아닌데 라고 하면은 불공제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공제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요거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면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을 좀 입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부분에 0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사업용 신용카드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회하기 해가지고 조회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면 조회 결과 집계를 누르신 다음에 적용하기까지 누르면 여기에 신용카드 비용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입력 완료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세액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알려드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이제 매출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세액이 0원으로 뜨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제, 불공제 구분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장부를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20% 세액 감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즈냅이라는 곳을 통해서 다 맡기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예 버튼 누르시고요. 예. 자, 이에 동의합니다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자, 그 다음에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증빙서류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작성한 이 장부를 저장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 조회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첨부하기를 해가지고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내용 있죠? PDF 파일로 변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파일 해가지고 내보내기, PDF 문서 만들기, 요거를 PDF 파일로 변경을 해가지고 첨부를 하시면 돼요.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사실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좀 자료를 다 모아줘야 돼요. 일단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빈 걸로 하나 열어놓고요. 각 마켓을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요. 왼쪽에 정산 관리에 보시면 부가세 신고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기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예요. 뭐 일반 과세자면 7월부터 하시는 거겠죠.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쭉 매출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쭉 복사를 하셔가지고 구글 시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 이름도 바꿔줍니다. 자, 합계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트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쓰고요. 매출 내역을 여기다가 옮겨 쓰고, 자, 그 다음에 쿠팡에도 로그인을 해줘요. 자, 쿠팡 정산 부가세 신고 내역, 그 다음에 24년 7월 이전의 데이터는 여기에서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24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그 다음에 검색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요거를 또 복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 더 추가해서 쿠팡. 자, 이렇게 1월부터 6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내역에 가가지고 24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그 다음에 검색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쭉 긁어서 붙여넣기를 해줘요, 쿠팡에. 자,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고 상반기 매출, 쿠팡 하반기 매출도 불러와줘요. 합계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요걸로 요게 합계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가 부가세 신고 내역, 그 다음에 1월부터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검색 하시면 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요거를 쭉 복사해서 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11번가 11번가. 자, 그러면 합계 이렇게 나오니까 합계도 633850. 자, 11번가 넣고, 그 다음에 지마켓 옵션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지마켓 옵션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하셔서, 자, 정상 관리,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옵션 조회 하셔서 쭉 복사, 옵션. 자, 여기는 이제 원이라고 적혀져 있어가지고 숫자로 인식을 하지 않아가지고 계산이 안 되거든요. 컨트롤 F를 눌러서 점 3개 누르고 원을 공백으로 바꿔줘요. 모두 바꾸기.
계산을 해줘. 합계 sum. 그러면 136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옥션. 그 다음에 G마켓도 불러와 줄게요. G마켓은 옆에 탭을 누르시면 되고 조회. 자, 여기는 합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복사해서 G마켓 시트 만들어서 붙여넣기. 자, 요 금액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각 마켓별로 매출이 불러와졌는데요. 요거를 더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1494라고 되어 있는데 장부에서 제가 불러왔던 금액은 지금 똑같은 사업자거든요. 그 요거는 1,600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어요. 1,646만 원이고 지금 마켓에서 직접 불러온 금액은 신고된 금액은 1,494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켓에서 신고하는 것은 구매 확정분만 신고를 했고 제가 장부에 작성한 것은 주문 들어온 거 12월 31일까지 구매 확정되지 않은 건들도 다 불러왔기 때문에 장부로 작성한 걸로 신고를 하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신고하실 때 우리가 구매 확정분만 신고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24년 12월에 주문이 들어왔지만 25년에 구매 확정된 부분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올해 그냥 주문 들어온 것들, 12월 말까지 주문 들어온 것들을 다 신고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1월에 주문 들어온 것부터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것만 없게 하면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매출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 비용, 그 다음에 상품 매입 원가,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좀 바꿀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상품 매입 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카드를 사용하는데요. 국민카드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용 내역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카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그 다음에 일별 조회를 하셔가지고 24년도 거부터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1년 이내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점은 그 사용액이 달러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간편한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제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말일까지 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한데 해외 결제 내용이 필요하고 원화로 표시된 내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보내주시거든요. 이메일로.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화 금액, 합계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합계를 내가지고 이게 371만 2천 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여기다 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1만 2,020원. 자, 그러면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서 상품 매입 원가 구할 수 있고 배송비도 사용하시는 배송 대행지 들어가시면 엑셀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1월 1일부터 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엑셀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다운로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저는 이제 이게 여러 사업자에 대한 배송비이기 때문에 일부만 좀 복사를 하면요. 손송장 번호까지 해서 좀 일부만 복사를 해볼게요. 자, 요 정도 복사를 해서 구글 시트로 또 불러와요. 자, 배송비. 카드 사용 내역도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만 붙여넣기. 그러면 이 배송비에 대한 합계를 낼 수가 있어요. 577만 6천 원. 577만 6,150원. 자, 이렇게 해서 배송비까지 구했고요. 기타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체 내역 확인증이라든지 그런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비용을 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분 매출을 계산을 하자면 자, 전체 총 매출에서 그 다음에 상품 매입 원가, 그 다음에 배송비 빼고 기타 비용이 있는 경우 이렇게 빼주시면 우리가 얼마를 신고해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시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홈택스에서 이 매출을 입력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장부는 있으셔야 되거든요. 장부는 계속 작성을 하셔야 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또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성은 꼼꼼히 해주셔야 되고 제가 사용하는 장부가 궁금하시면 제가 카드 영상으로 좀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비즈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좀 사업자가 많으신 분들이 좀 사용하면 좋을 만한
만한 그런 곳인데 사업자당 3만 원밖에 기장료를 받지 않아요. 원래는 보통 사업자당 10만 원을 받거든요, 기장료를. 근데 제가 뭐 교육업이랑 뭐 그냥 그 테스트용, 뭐 강의용 이런 사업자랑 다 합치면은 지금 한 8개 정도 있어요. 근데 8개에 대한 기장료를 내면 80만 원씩을 내야 되거든요, 기장료로. 근데 기장을 맡기는 것 자체가 절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맡기는 건데 80만 원씩을 쓰면 절세 의미가 사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사업자를 맡기지 못하다가 이 비즈냅을 알게 돼서 좀 바꿔봤는데 사실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아직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추천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 AI가 좀 자동화를 좀 돌려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세무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자에 대해서 저는 여기를 사용해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면 여기에서 좀 알아서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또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또 훨씬 더 매출이 커져서 내년에는 세무사한테 위임하는 그런 날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25년을 맞아서 이렇게 제가 목표를 좀 작성을 해가지고 수첩에 붙여봤어요. 연간 목표랑 그 다음에 주간 목표, 월간 목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해봤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투트레이닝 강의를 듣고 이렇게 써봤는데 확실히 이걸 써보니까 제 코앞에 있는 일을 처리를 하다가 계획을 세우니까 훨씬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다가 약간 부스터를 장착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당장 앞에 놓여진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랑 계획을 좀 세워보셔서 올 한 해는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